고 회장, 잘 있었어? 그 말에 회의장 입구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정장 차림의 경호원이 흠칫하며 고개를 돌렸다. 할머니가 초대 회장에게 반말을? 막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려던 고한철.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몸을 멈췄다. 천천히 돌아본 그의 눈에 낡은 정장을 입고 서 있는 이복래가 들어왔다. 하얀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익숙한 눈빛. 어르신. 고한철은 말끝을 잇지 못하고 한 걸음에 복래에게 달려갔다. 그 순간 대성그룹 연례 주주총회장은 얼어붙었다. 복래는 조용히 한 손에 쥔 봉투를 들었다. 내가 심은 씨앗, 이제 내가 거둘게. 이복래는 오래된 트렁크 하나를 꽉 움켜쥐고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서울역에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의 작은 체구는 더욱 왜소해 보였죠. 78회를 살아온 그녀의 몸은 농사일로 굳어진 손과 햇볕에 그을린 얼굴을 가졌습니다. 평범한 시골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말해야지. 내 모, 내가 지킨 거라고. 이복래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서류가 담긴 낡은 가방을 더 단단히 붙잡았어요. 그 안에는 수십 년간 간직해온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송에서 가져온 주식 증서와 편지, 그리고 그녀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서울역에서 나온 이복래는 잠시 길을 헤맸습니다. 도시의 높은 건물들과 빠르게 지나가는 차들이 그녀를 압도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여자의 단단함이 그녀의 걸음에 묻어났죠. 대성그룹 본사가 어디죠? 그녀는 지나가는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안내받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이복래의 눈앞에 거대한 유리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대성그룹의 본사였어요. 오늘은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죠. 40여 년 전 그녀는 젊은 청년 고한철에게 전 재산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회사의 지분 일부를 받았어요. 그녀는 멀리서 한철의 성공을 지켜보며 묵묵히 그 주식을 간직해왔습니다. 이제야 찾으러 왔네. 본사 건물 앞에 선 이복래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유리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말은 적지만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녀의 성격 그대로 오늘은 그녀가 이야기를 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주총장 입구에 다다른 이복래는 검은 정장 차림의 젊은 경호원에게 막혔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복래의 소박한 옷차림과 낡은 트렁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할머니, 여기는 주주총회장입니다. 출입증 보여주세요. 이복래는 담담하게 응답했습니다. 저는 주주입니다. 그 말에 경호원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주변에 서 있던 몇몇 젊은 직원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농촌에서 온 듯한 노인이 대기업 주총에 참석하겠다는 게 어울리지 않았나 봅니다. 할머니, 여긴 복지관 아니에요. 주주증명서나 초대장 없으시면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경호원의 목소리는 점점 더 냉랭해졌어요. 이복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려 했지만 떨리는 손에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서류를 주우려 했습니다. 하필 그때 청소부가 지나가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노인들 환각이니 치매니 많다더라. 그 말이 이복래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다시 종이를 주워 담았습니다. 이복래가 자신의 서류를 모으고 있을 때 경호원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가주세요. 경호원은 이복래를 계단 아래로 밀쳤습니다. 그 힘에 이복래는 휘청이며 무릎을 찧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는 무릎의 통증보다 가슴속에서 꿈틀거리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아무도 돕지 않는 사이 그녀는 혼자 떨어진 서리를 주워 담았어요. 이복래의 손등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맺힌 땀이, 입술은 숨죽이며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하는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복래는 서리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묵묵히 일하며 살아온 그녀가 이렇게 대우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바닥에 앉아있는 이복래에게 누군가 다가왔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젊은 남자가 물병을 건네며 이복래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사원증에는 인턴 박지우라고 쓰여 있었어요. 27살 정도로 보이는 그의 눈빛에는 순수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복래는 말없이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오래되어 색이 바랜 봉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종이들은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지우가 물었습니다. 이복래는 봉투를 열어 안의 내용물을 보여주었어요. 오래된 주식 증서와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박지우는 그 안의 이름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거 고 회장님 친필이잖아요. 편지에는 이복래님께라는 수신인과 함께 고한철이라는 발신인의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젊은 날의 힘찬 필체였지만 분명히 현 대성그룹 고한철 회장의 것이었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정말 회장님과 아는 사이신가요? 이복래의 눈빛이 잠시 과거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으로 이야기가 흘러들어갔어요. 40년 전 청송의 작은 마을. 젊은 고한철이 사업 자금을 구하러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을 때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짓던 이복래가 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당신 눈에 꿈이 보여. 그 꿈을 키워보게. 이복래는 농사지어 모은 돈을 고한철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그녀는 회사 지분 일부를 증여받았어요. 그리고 소박한 삶을 살기 위해 시골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그들 사이의 소식은 끊겼지만 이복래는 묵묵히 주식을 간직했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이복래는 박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눈빛에 박지우는 그녀의 이야기가 진실임을 직감했어요. 지금 고 회장님은 은퇴 직전 마지막 주총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 증거들을 회장님께 직접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지우는 이복래를 도와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그들을 날카롭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한세진 상무였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두 사람을 향했습니다. 한세진 상무는 38살의 젊은 나이에 임원 자리에 오른 엘리트였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줄곧 승승장구했던 그는 외모와 스펙, 성과를 중시하는 인사 스타일로 회사 내에서 악명이 높았어요. 그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인턴, 근무 시간에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이분은 누구지? 한세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권위적이었습니다. 박지우는 잠시 주춤했지만 곧 용기를 내어 대답했어요. 이분은 이복래 할머니이신데요. 저희 회사의 주주이십니다. 한세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주? 확인된 건가? 아니면 또 주총장에 들어오려는 꼼수인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고한철 회장님과의 관계도 있으신 것 같고요. 한세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는 이복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턴, 이런 일에 끼어들면 너한테 좋을 게 없어. 할머니, 증거가 있다면 법적 절차를 밟으세요.
여긴 회사고 지금은 중요한 주총 시간입니다. 한세진은 이복래를 무시하고 돌아섰어요. 그의 뒷모습에서 무능한 늙음을 혐오하는 태도가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이런 시골 할머니에게 도전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거죠. 박지훈은 이복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상무님은 항상 저렇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복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함이 더욱 짙어졌어요. 수십 년간 묵묵히 기다려왔는데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회장실에서는 고한철이 마지막 주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66회를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기업을 일군 성공한 CEO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쓸쓸함이 감돌았습니다. 회장님, 오늘 발표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비서가 물었습니다. 고한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래, 마지막 주총이니 잘 마무리하고 싶네. 그때 그의 머릿속에 문득 오래전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청송에 그에게 믿음을 준 한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이복래가 지금 이 건물 안에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박지훈은 이복래의 손을 잡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회장님께 직접 알려드릴게요. 이 증거를 가지고 회장실로 가겠습니다. 박지훈은 이복래의 자료를 들고 회장실을 향해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어요. 한세진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인턴으로서 큰 모험이었지만 이복래의 진실한 눈빛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회장실 앞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어요. 한세진이 이미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냉정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인턴, 벌써 여기까지 왔나? 빠르네. 한세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지금 주총 준비로 바쁘셔. 그 할머니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 박지훈은 망설였습니다. 한세진의 권위적인 태도가 그를 주눅 들게 했어요. 하지만 그때 그의 머릿속에 이복래가 무릎을 찢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순수한 공감으로 마음이 움직인 박지훈은 한세진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이건 회장님께서 직접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이복래 할머니의 증거가 담긴 자료입니다. 한세진이 박지훈의 팔을 잡으려 했을 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고한철 회장이 직접 나와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무슨 일이지? 고한철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박지우가 말하기 전에 한세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별일 아닙니다, 회장님. 주총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준비하시죠. 그러나 고한철은 박지우를 주목했습니다. 자네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군. 박지우는 용기를 내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회장님, 이복래라는 분이 회장님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청송에서 오신 분인데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다. 박지우가 낡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고한철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는 천천히 봉투를 받아 열었고 안에 편지와 주식 증서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복래, 그분이 여기 오셨다고? 고한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이복래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녀의 작은 체구는 회사의 거대한 복도에서 더욱 왜소해 보였지만 그녀의 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고한철과 이복래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 속에서 이복래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한철아. 그 한마디에 고한철의 눈가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주총장 안은 검은 정장을 입은 주주들로 가득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회사의 실적 그래프가 떠 있었고 앞줄에는 VIP들이 앉아 있었어요. 고한철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서서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주주 여러분,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는 자리입니다. 40여 년간 대성그룹을 이끌어오면서 그때 회의장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이봉래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등장했습니다. 박지후가 급히 준비해준 회사 비서의 정장이었습니다. 하얀 머리를 뒤로 단정히 묶은 그녀는 시골 할머니가 아닌 당당한 주주의 모습이었어요. 잔잔한 수면에 돌을 던진 듯 회의장 안이 술렁였습니다. 고한철은 순간 말을 잃고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 회사의 체면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양심의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세진이 재빨리 이봉래 앞을 가로막았어요. 누구 허락 받고 들어왔어요? 경호팀. 이봉래는 흔들림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오직 고한철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의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고한철이 천천히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어요. 세진 상무, 오늘은 우리가 배워야 할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말에 한세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한철을 바라보았어요. 고한철은 이봉래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이봉래 여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회의장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이봉래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그녀의 단단한 걸음소리가 회의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지훈은 그 뒤를 따랐고 한세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옆으로 물러났습니다. 이봉래가 단상에 올라 고한철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 시선 교환에는 40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을 걸지 못하는 순간 고한철이 천천히 마이크를 이봉래에게 건넸습니다. 여러분께 우리 회사의 진정한 씨앗을 심어주신 분을 소개합니다. 마이크 앞에 선 이봉래의 모습은 단단했지만 담백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며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 시선들 속에는 의문과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불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봉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며 누군가의 엄마 혹은 치매 걸린 노인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또렷했습니다. 회의장 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해갔어요. 하지만 저는 이 회사의 씨앗을 심은 사람입니다. 제 돈이 없었으면 이 자리도 없었을 겁니다. 이봉래는 오래된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중대형 스크린에 그 서류의 내용이 확대되어 비춰졌어요. 주주들이 일제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제 주식이고 이건 고 회장님이 제게 쓴 약속의 편지입니다.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속해서 터졌어요. 한세진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이봉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시골에 살든 나이가 많든 옷이 낡았든 권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인생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나 불평이 아닌 깊은 깨달음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였어요. 세상은 쓸모없는 사람이라며 노인을 내칩니다. 하지만 우린 아직 기억하고 판단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는 사회는 언젠가 스스로를 무너뜨릴 겁니다. 이봉래의 말이 끝나자 회의장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맨 뒷줄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박지후였습니다. 이어서 옆 사람도 또 그 옆 사람도 일어났어요. 곧 전체 기립박수로 이어졌습니다. 고한철은 이복래 옆으로 다가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맑은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복래 여사님,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여 년 전 아무도 저를 믿지 않을 때 오직 한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복래 여사님입니다. 고한철은 잠시 감정을 추스르고 계속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하고 이복래 여사님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자 합니다. 회의장 안의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박수가 아닌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났을 때 느끼는 카타르시스의 소리였어요. 주총이 끝나고 이복래는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 혼자가 아니었어요. 주변에는 기자들과 박지후, 그리고 몇몇 주주가 동행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경외심과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동화 속 지혜로운 할머니를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서울역의 분주한 광장에 도착했을 때 한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복래 여사님, 오늘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나요? 이복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지는 오후의 햇살이 따스했어요. 78회를 살아온 그녀의 얼굴 주름에는 인생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복래가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도 사람은 주인일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늙음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쌓이는 겁니다. 기자들은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박지후는 그녀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끼며 미소 지었어요. 그는 단 하루 만에 이복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서 처음 마주한 회사의 민낯과 시스템, 그리고 그 속에서도 양심과 신념을 지키는 법을 말입니다. 기차가 도착하고 이복래는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한 발을 기차에 올리기 전 박지후에게 다시 한번 말했어요. 이제야 그 무게를 돌려받았네요. 간결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주식의 돈의 무게가 아니었어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 그리고 오래 품어온 이야기의 무게였습니다. 기차 창가에 앉은 이복래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청송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그 이야기는 나이나 외모와 상관없이 귀 기울여 들을 가치가 있다고. 한편 회사로 돌아온 한세진은 고한철에게 불려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공식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대성그룹 창립 초기 투자자 예우 정책 강화 및 사회적 가치 재정립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성그룹의 기업 문화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우는 인턴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회사의 사회적 가치팀에 배치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세대 간 지혜 나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복래가 심어준 작은 씨앗이 다시 한번 새로운 숲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골의 작은 집으로 돌아온 이복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과 달랐어요. 그것은 오랜 침묵을 깨고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사회에 작은 균열을 낸 조용하지만 단단한 주인공의 눈빛이었습니다.